네, 안녕하세요. 강릉에 가는 날이라서 또 KTX를 타려고 나왔습니다. 4년 전에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걸었던 4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모텔을 이제 정리하는데 저를 그동안 봐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모텔을 어떻게 사게 됐고 왜 매도를 하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게요. 시원섭섭합니다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해요.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끝났으니까. 오늘까지 이제 영업하고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권리도 넘기지만 여기를 영업할 수 있는 영업 신고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숙박업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신고증을 새로 사시는 분께 넘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릉으로 왔고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모텔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거. 네네네네, 맞습니다. 신고증을 승계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게요. 우박이야!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 계약서 쓰고 잔금일에 잔금 치고 끝나잖아요. 근데 잔금일에 잔금을 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을 승계해야 되는 과정이 한 개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보건소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승계해주고 그리고 저는 폐업을 하고 신고증 승계받은 걸 또 사업자 등록을 내고 4년 전에도 부영모텔일 때도 제가 신고증을 다 승계받았고 할머니가 혼자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같이 위생과에 가가지고 신고증 승계받고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모텔을 몇 번 매수하고 하니까 이제는 익숙한데 그때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보건소에서 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좀 잘 알고 계셨나 봐요. 할머니도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운영하던 모텔이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운영이랑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맡아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물을 매매할 때도 뭐 보일러나 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할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설명하시고 할머니는 서울로 떠나셨어요. 나 간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모텔 사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 모텔 상태는? 상태가 안 좋은 모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방도 되게 널쩍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강릉은 캐리어를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게스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최소 200개 이상 물건을 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험한 걸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건 상태가 너무 그나마 괜찮아서 와 진짜 얘다. 근데 그때 코로나라서 7억. 근데 제가 이제 더 좀 4천 정도 더 깎아가지고 6억 6천에 매수할 수 있었죠. 저희 서울에서 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강릉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강릉에 모텔을 사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하루 밤을 새워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집 근처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다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면 건물 하나에서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접었다 폈다 한 게 벌써 몇십 개였었어요. 4-5개 정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개 많이 하고 싶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를 운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업소를 사자. 뭘 사지? 모텔을 사자. 자, 그러면 모텔은 얼마지? 봤더니 가격이 뭐 몇십억인 거예요. 제가 운영하기에는 큰 것도 많았고 좀 저렴한 거를 사려면 지방으로 가야겠다. 부산도 보고 전주도 보고 여수도 보고 다 보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나마 찍었던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관광객이 좀 있고 트래픽이 몰리고 건물 가격은 좀 저렴할 것 같은 곳으로 몇 군데를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이 강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을 타겟으로 잡고 물건을 보기 시작을 했죠. 뭐 먹지? 완전 올리브영.
네네. 영업신고증 승계는 이제 다 끝났고 저희는 오늘까지 영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예약 받아놨던 손님들까지만 이제 예약을 받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일은 없으신 거네요? 네, 아마 이제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예약 안 받고 방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 방 하실 때 가장 좀 애먹으셨던 그런 방도 있으신가요? 네, 초창기에 세면대가 무너져가지고 손님이 다칠 뻔한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저희가 젠다이 쌓은 다음에 이쁘게 매립형으로 세면대를 잘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손님한테로 무너지면서 다시 카운터 세면대로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 여기 화장실이 이 세면대가 무너져가지고 카운터 세면대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왜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제 약간 누수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사해놨던 접착제가 다 안 마르면서 무너졌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손님도 다치신... 다치진 다행히 않았는데 그날 서울에 있다가 불이 나게 강릉으로 왔던 기억이 나요. 어떤 정신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부랴부랴 막 밟아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이거 떨어졌다. 저거 다시 붙여달라고 해야 되겠다. 조금씩 손봐야 될 게 계속 있어요, 사실. 3인 이상 타면 119 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붙여놓은 건데 그냥 뭐 지금까지 냅두고 있는 중입니다. 모텔을 그럼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파시는 건가요, 지금?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이제 매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모텔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던 거세요? 22년도 3월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으니까 총 기간 한 4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원래 계속 해오셨던 분이세요? 전혀 했던 사람 아니고 아이 2명 키우면서 간호사 일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게 에어비앤비 시작하게 됐고 에어비앤비 여러 개 하면서 아 진짜 많이 하고 싶다. 한 건물에서 하고 싶다. 근데 그 건물이 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꿈만 꾸고 상상만 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전 재산을 걸고 강릉에 와가지고 이 건물을 매수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그것도 모텔을 창업하게 됐죠.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이기도 하면서도 좀 높은 연봉에 속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부업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사실 안정적으로 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직업이었고 아이 키우는데도 나쁘지 않고 연봉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체력적 한계가 매년 달랐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다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한계가 계속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지우개가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이렇게 지우면 몸이 없어지잖아요. 지우개 몸이. 제 몸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3교대였고 중환자실이었고 노동 강도는 거의 극악했고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없겠다. 이걸 빨리 접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투자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실 정도면 하시던 에어비앤비가 진짜 잘 되셨었나 봐요. 그때 월에 월 한 2천만 원 정도?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돼요?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인데 아파트 단타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현금흐름도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에어비앤비 하시면서 6억을 다 모으셔서 이걸 사신 거예요? 아니요, 대출을 이제 받았죠. 대출 4억 6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파트 단타 하려고 사놨던 아파트들을 다 매도를 하고 갖고 있던 현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돈을 만들어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운영하시면서는 좀 잘 되셨었어요? 사실 잔금부터 어려웠어요. 운영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매수했던 시점이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동안에 숙박업이랑 관광 이쪽이 사업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숙박업이 위기관리 업종으로
대출도 은행에서 선정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숙박업소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지방이었기 때문에 대출 비율도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곳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100군데 이상, 최소 150군데 이상 전화를 해서 대출 문의를 했고 정말 3개월 내내 찾다가 결국은 딱 한 군데를 찾았는데 5가지 다 했는데 잔금 치르는 전날 은행에서 정말 죄송한데 대출 실행이 안 될 것 같다. 사업자를 먼저 등록을 해야지 이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 승계받기 전에는 사업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인생을 건 돈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정하시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날에 대출 안 났었으면은 계약금 날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집을 서울에 계약해 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제가 해줘야 됐었던 그런 정말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전날 죄송하지만 잔금 안 나오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제 입장에서는. 대출이 실행이 진짜 어렵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사까지 하게 됐죠. 근데 여기가 강릉이잖아요. 원래 그럼 사시던 곳은 어디셨어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곳은 부천이었고 부천에서 강릉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공사하고 세팅하고 했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정도 거리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해내야만 했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거든요.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 3시 반, 4시면 일어나서 부천을 갔어요. 운전을 진짜 완전 거의 날아가듯이 가서 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놓고 다시 씻고 정리하고 다시 강릉을 와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엄마랑 학교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을 학교 보내고 그럼 저도 씻고 정신 차려서 한 10시쯤에 다시 강릉을 와요. 그때부터 다시 세팅을 해요. 다시 12시, 1시 이때쯤에 잠깐 자요. 한 2시간, 3시간. 그리고 다시 또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또 와요. 거의 2-3달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다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성보다 잘. 복도성보다 빨리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여기 우드블라인드 달고 침대를 놓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것도 세팅을 하는 건데 모텔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할 줄 알아야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텔 방 13개를 청소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농사 지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중간에 막걸리 새참이랑 드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너무 일이 고돼서 막걸리를 안 먹으면 일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봤었거든요. 네.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6층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4층쯤 오면 너무 몸이 힘드니까 손님들이 두고 가신 캔맥주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한 3층쯤 내려오면은 또 맥주 한 캔을 또 마셔요. 또 알딸딸. 그래서 2층쯤 오면은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사람도 이제 구해지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청소하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강릉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고생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봄에 발생하는 사고가 다르고 여름에 발생하는 사고가 다르고 가을에, 겨울에 게스트 CS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계절을 한번 놔야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때 당시에 저는 경매도 했거든요. 짬짬이 물건도 팔고 낙찰도 받고 명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천이랑 서울 쪽에다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 운영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뭐 일이 많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숙소 같은데 네. 이런 거 공사하시는 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배, 장판, 화장실 요 정도만 4가지 정도만 공사를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했고 세팅만 저희가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팅하시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어요? 요것도 다 당근마켓에서 서울에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강릉으로 트럭으로 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요. 온도만 9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래했던 게 1480개였어요. 지금 이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 물건으로 교체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이블이며 의자며 소파며 뭐 어느 것 하나 당근 안 한 게 없었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당근 마켓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서울에서 당근 마켓으로 중고 물품을 다 사서 1톤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으로 몇 번 싸서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99도까지 그게 올라가셨어요? 다? 상위 0.1% 종기하신 분 뭐 이런 당근마켓 팀한테 받고 99도 되면 뭐 다른 혜택 같은 게 없어요. 별이 하나 달렸나? 뭐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운영은 잘 되셨었나요? 오픈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어요. 또 마침. 그리고 막 이런 여행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고 국내 여행은 살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사는 잘 됐어요. 그래서 뭐 모든 시련이 끝났냐? 절대 아니죠. 오픈하고 2달 만에 다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누수가 그냥 물이 좀 샌다가 아니라 화장실 전체에서 샤워기를 위에다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새는 그런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물이 새고 계단에 대리석이 다 젖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와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성수기 장사 겨우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왜 나는 이런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바로 누수하시는 분들을 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보고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누수 공사를 했어요. 누수 공사하는데 한 7, 8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수기 동안에 번 거예요. 누수 공사를 제 돈 들이지 않고 번 돈으로 할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우승하시면서 돈을 꽤 많이 버셨겠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더라고요. 물론 매출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리다 강릉 이 물건을 한 다음에는 아 진짜 돈이 그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돈이 항상 옆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게 이 물건이었습니다. 자동화도 잘 해두셨고 신경 거의 안 쓰셨는데도 그렇게 큰 돈이 벌릴 정도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실 텐데 왜 이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처음에 거의 도전 같은 느낌으로 그리다 강릉을 했고 모텔 창업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답을 찾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과연 모텔을 매입해서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하는 게 될까? 그리고 서울 살면서 강릉에서 하는 게 될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화 운영이 진짜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한 3년 반, 4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다 강릉에서는 이제 배울 것들을 다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큰 물건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물건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세상을 제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돈만 보고 냅두면 이 물건은 안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는 멈춰 있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해나가는 과정이 더 행복하고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이고 그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물건은 더 잘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 매도를 넘기고 저는 제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찾아가는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6억 5천? 6천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6억 6천에 매수했고 한 1억 5천 정도 뭐 세팅한 것까지 다 하면 수리비가 들어갔고 10억에 매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 한 2억 정도 매도 차익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을 매출을 잘 만들어서 액시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막 벌었고 시세차익 엄청 많이 봤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잘 액시까지 된 상황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동고동락했던 모텔이잖아요. 아쉬움이나 그런 너무 아쉽죠. 팔기 싫죠. 강릉에 오면 항상 내가 갈 곳이 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든든한 것도 있고 항상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 어느 한 곳도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그리고 이걸 꾸미면서 세팅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곳곳에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근데 이제 아쉽지만 떠나 보내주고
또 좋은 물건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다시 또 할 자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다 강릉 같은 경우는 애정이 듬뿍 묻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릉을 시작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개 매수를 해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릉은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네, 현재 이제 부평, 청량리, DDP, 성수, 성내동까지 5군데 정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곳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5곳을 더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강릉 하나 이제 시작할 때는 이거 하나도 되게 버겁고 힘겹게 했었는데, 이제 이걸 하나를 하고 나니까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경험치도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에게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준 물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손님들도 엄청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쵸. 거의 매일 만실로 돌아가니까 정말 엄청난 게스트들이 방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방명록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여행이 되는 곳. 이거는 이제 제가 숙박업소 창업했을 때 모토로 삼았던 멘트거든요. 그래서 그리다 강릉. 다음 생이 이번 생이 최고. 가장 의미 있는 소비 여행이다. 와주신 분들이 이거 써주시는 거. 네네네네, 맞아요. 방 너무 좋아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다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홈파티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육전, 오순, 튀김도 먹었어요. 함께라서 더욱 즐겁고 특별했던 강릉 여행. 셋이서 붙어 다닙시다. 오, 그림도 잘 그려놨다. 즉흥으로 숙소 예약했는데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크고 깨끗해서 너무 좋았어요. 딸과의 하룻밤 편안히 쉬다 갑니다. 네. 정이 엄청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그때 모든 걸 다 걸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안 되면 끝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증명하고 싶었고, 잘해내고 싶었고,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배웠고, 이걸 통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건물로 넘어갈 수 있었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은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제 최종 목표는 객실 1000개 운영이고 이번 연도에 100개 오픈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의 일환으로 이제 조금 더 큰 숙소도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00개면은 모텔이 아니라 그때는 호텔을 하셔야겠네요. 그쵸. 호텔도 아마 뭐 1개로 안 되겠죠? 2-3개 정도가 돼야 되겠죠?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당근자판기님이 있으셨기에 네. 또 지금이 있으신 거니까 네. 그때 고생하셨던 당근자판기님께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런 미래를 모르잖아요. 몰랐죠. 지금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잘 되는지 어쩌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무조건 잘 되고, 지금 시기만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잘하면 4년 뒤에 진짜 더 큰 당근자판기가 돼 있을 거니까 힘내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만들지 모르니까 모든 순간이 다 나의 스토리고,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달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낭만이 없는 돈 버는 과정을 묵묵히 제가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다 강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